내 운명을 바꾸는 화자 배우기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배울 한자는 무당무, 그럴문, 쌀미, 아름다울미, 민첩할민, 맞대기입니다. 자, 이제 무당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무당무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무속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늘에 있는 귀신의 이런 귀신이 들리잖아요. 그것을 손님으로 온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하늘과 땅과의 그런 거를 교감시켜서 자기가 점술로 활용하는 사람이 무당이잖아요. 그래서 무당은 귀신이 들려있는데 조상 귀신이 들려있는데 할아버지가 있다, 할머니가 있다 이런 소리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무당무자는 근데 되게 지금은 약간 예전에 무당무자의 개념에서는 약간 탈피가 됐는데 예전에는 이 무당이 사실은 의사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그 무속인 집에 채내림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저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당은 마을에 한 동네의 정신적인 지주도 되고 의사 역할도 하고 뭔가 좀 집안의 큰 어른처럼 마을의 큰 종족의 인정하고 신적으로 여겼던 것이 무속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무당무가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는 지금 하늘과 땅을 이렇게 통달한 모습인데요. 사실은 보면 이게 무당무가 하늘과 이제 이렇게 땅을 지금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상황은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무당무자가 장인공과 사람인의 결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장인공과 사람인의 결합인데 어느 한 분야를 우리가 대표하고 한 분야의 전문가를 명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고추장을 잘 만드는 명장도 있고 이렇게 명장들이 다 있잖아요. 명품 명장 하는데 이 명장은 뭐냐면 한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공을. 그래서 이 무당은 한 분야 이게 명장의 역할을 하고 명장의 위엄이나 명장의 능력만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속적인 개념은 이제 종교가 다각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기독교적인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이 기독교적인 문화의 발상으로 약간 이 무속에 대한 개념은 많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예전에는 기독교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전체적인 정신세계를 어우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당은 제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적인 의미로 보면 직감과 지혜의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당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해석하여 위에 가로획을 하늘, 아래의 가로획을 땅, 중간에 세로획은 이어지다 이런 의미고 옆에 있는 이거는 사람, 무당이 이제 또 사실 이 무당의 이 모습을 보면요 다른 의미로 무당이 춤을 출 때 이 소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 무당무가 소매가 됐던 하늘과 땅을 이어줬던 일단 정신세계의 지배자다 이런 개념으로 무당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무당이 춤출 때 소매의 모양을 본떴다 이야기하기도 하며 무당무가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무당이나 점술에 대한 관련이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점술이나 무당에 관련된 일이 많이 그 글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당무의 키워드 종교인 여기서 무당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무당 중매 연결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결하다. 그래서 하늘과 뜻이 통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실은 무산 그래서 무당에 그 산 이름이 있어요. 무산이라고. 그래서 산 이름이다. 무당은 또 의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무당무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보시면 무산지몽 그래요. 무산지몽. 이거 무슨 뜻이냐면 무당이 산에서 갈지 꿈을 꿨다. 이건 뭐냐면
무산에서 꼼꼼인데요. 이건 뭐냐면 사실 제가 이 무속에 대한 무당에 대한 사자성어를 살펴보았는데 거의 이 정사적인 거, 그러니까 섹스와 연관된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은 남녀의 미래나 정사를 뜻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뭐 무당하고 잠을 잤다 뭐 이런 의미고, 그러니까 좋았다 뭐 하늘의 뜻을 받았다 이런 의미인데요. 보통 이 무자와 연관된 사자성어는 거의 뭐 이런 섹스적인 표현이나 이 섹스적인 표현의 그 황홀경을 얘기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책자나 이런 걸 살펴본다면. 그래서 이 무당무가 그 애정운으로 쓰일 때는 어진 아내와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난다. 한국어로 보면 삼신할머니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당무자에 이런 거를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상이 돕는다. 원래 무당은 조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상하고 또 연결이 실질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무당은 어때요? 내성적이고 기다림의 사랑이지 덮을덮을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정 행각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결혼한 사람도 무당이 되면 남녀가 이별하거나 각방을 쓰는 모습으로 가거든요. 뭐 신이 내 안에 있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이 애정을 해서는 뭐 크게 막 열정적이고 정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당 무자가 금전적인 표현을 하면 어떠냐면 목돈이 들어오고 자금 융통은 잘 돼요. 도와줘서. 누가 도와주냐? 주변 사람이 도와주는데 사실은 무당 무자가 도와주게 되면 아랫사람보다는 윗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회사 생활을 할 때에도 아랫사람들 주변에 나와 똑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질투하나 상사나 윗사람들은 나를 인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자금 융통이 잘 된다. 유산 상속도 사실은 부모나 뭐 이렇게 선조 때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유산 상속은 윗사람이죠. 윗사람. 그래서 유산 상속운이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당 무자가 지금 보시면 건강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선조와 조상하고 연결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유전성 질환,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삼신할머니 기능이 있잖아요. 무당은. 그래서 임신, 그 다음에 아주 지병, 오래된 지병 뭐 이런 거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무당 무자가 직업적으로 볼 때는 말 그대로 무속인,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의사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의사,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해주는 결혼 상담소, 뭐 예술인, 종교인,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 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이 무당 무자와 지금 보면 이 묘할 묘자가 만났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집녀가 어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건 뭐예요? 무당인데 아주 어리고 묘한 일이 일어나니까 비밀로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숨겨진 애인이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당 무자와 망령될 망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무책임한 어머니 뭐 이렇게도 보고, 이 유산은 뭐 이게 뭐 집안에 받는 유산이 아니라 이제 아이를 가졌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가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유산이 유산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자, 이번에는 문자를 배워보겠습니다. 문자. 이 문자는 오늘 배울 마지막 글자인데요. 지금 보면 이 문자는 사람의 몸의 형상으로 여기다가 문신을 새겼어요. 글자를 새겼어요. 글자. 그래서 이 문자는 그럴 문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이 문자에 표식을 했는데 이 표식을 왜 했냐면 전생에 가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한 표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기록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가슴에 문신을 그린 모양으로 문이 문자다. 이 문자는 그럴 문자인데 문이나 문자를 가리키는 모습이고요. 저는 이거를 에너지적 의미로 함축을 시켜보면 문서와 인성 에너지 이렇게 해서 에너지적 의미를 함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글, 문장 뭐 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 문자는 양팔을 크게 벌린 사람을 그린 것인데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의 가슴에 문양을 새겼어요.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몸에 했던 문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몸에 했던 문신. 그래서 문자의 본래 의미는 몸에 새기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문신을 새긴 이유는 우리가 이 문자에 가슴에 문신을 새긴 이유는 이후 환생에 죽었을 때 이 문자의 표식으로 너와 나는 나중에 환생할 때 내가 너와 나는 아는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미래적인 실질적으로 인간 세계가 아닌 환생의 세계에서 서로 알아보기 위한 표식으로 이 몸에다 문신을 새겼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고대에서 고대 사람들은 문자에다가 몸에 문양 표식을 해서 죽은 이후의 삶도 기억할 수 있는 모습으로 표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가 지금 키워드적 의미로는 꿈이다? 그렇죠. 문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름답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려하다, 채택되다. 그 다음에 나를 표시하다, 견문을 넓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문자니까 글재주가 많다. 그 다음에 문자, 글, 무늬, 채색, 문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문자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자가 들어간 사자성어는 위편 3절 이랬어요. 중국에서는 대표적인 선생님을 누구라고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대표적인 선생님은 공자입니다. 공자. 여기에서 보면 이건 이제 공자가 읽던 책으로 위편 3절의 뜻은 공자가 읽던 책으로 끈이 3번이나 끊어졌대요. 공자 예전에는 이 가죽으로 해갖고 책을 묶어놨거든요. 그것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3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자가 읽던 책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는다. 이게 위편 3절은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가 애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지적인 사랑, 그렇죠? 지적인 매력, 뭐 감정이 가는 게 아니라 이성적 사랑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가 금전으로 해석이 됐을 때는 사업이 일취월장한다. 뭔가 문서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도움도 받고 사업이 확장이 된다. 뭐 이렇게 문자가 금전적인 의미로는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건강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시력검진, 그 다음에 동맥질환, 지방간, 그 다음에 피부병, 뭐 이 문신 새긴 데가 뭐 잘못됐다든지 뭐 이런 것이 발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자가 직업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글을 쓰고 문장을 표시하는 거니까 작가, 그 다음에 언론인, 고위 간부, 타투하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타투, 디자이너, 화가, 그다음 책이니까 서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자와 다른 자가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옆에 무자가 있어요. 문자 옆에. 그럼 어떨까요? 장부 관리. 그리고 이게 무속인이잖아요. 그쵸? 무당이잖아요. 근데 이게 책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내 삶의 정신적인 지침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 옆에 눈동자동이 있어요. 글자 옆에 눈동자동. 이거는 독서, 뭐 편지, 그 다음에 계약서, 뭔가 비전적인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밑자인데요. 기존의 수업 방식과 같이 쌀미를 각골 문자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한자의 부수요행을 알아보고 키워드와 의미 그 다음에 이 쌀미가 들어간 고사성어 그러니까 한자가 들어간 고사성어를 알아보고요. 이 쌀미자를 넣어서 해석을 하고 또 쌀미자와 타 한자의 결합으로 임상을 해보는 시간을 한자 한자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미자입니다. 쌀미자는 기존의 각골문적인 형태를 보시면 이런 가운데 이 나무를 하나 놓고 양쪽에 쌀알이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쌀미자가 이제 쌀미자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한자적인 의미의 쌀미자는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쌀미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적인 의미로는 쌀미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의미적인 의미를 키워드와 의미적인 의미 중에서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의미는 지금은 쌀미는 벼에 낫알이 흩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쌀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는 이 에너지적인 차원으로 제가 이 쌀미자를 삶의 장이 펼쳐진다 뭐 이런 의미로 에너지적으로 함축해 보았습니다. 쌀미자는 벼에 낫알을 그린 것으로 쌀 곡식의 나달 뭐 이렇게 표현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골문에 나온 미자를 보면 긴 막대기 주위로 자 보세요. 각골문에는 긴 막대기 주위로 6개의 쌀알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여기서 긴 막대기는 낫알을 펼쳐놓은 도구를 그린 것이고요. 지금도 벼를 수확하면 탈곡한 나라를 햇볕에 말리는데 이때 낫알이 잘 건조되도록 펼치는 도구가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쌀미는 저는 이제 쌀미자가 나오게 되면 되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예전에 먹을 것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쌀이 주된 곡식이 아니라 오히려 잡곡이 쌀은 이 아주 고관 대작이다 뭐 이렇게 먹어볼 수 있는 걸로 많이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쌀미가 들어간 자로 뭔가 이렇게 사자성어가 생기거나 이렇게 나오면 되게 부하고 귀중하고 많다 뭐 이런 의미로 그리고 그 사람이 부자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쌀미자는 쌀미가 붓으로 들어간 한자나 이 쌀미자는 돈이 없다라고 해석을 안 하고 부유하다, 여유롭다, 풍요롭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 쌀미의 키워드적 의미로 보시면 장수, 그 다음에 식복, 그 다음에 쌀, 공정하게 분배하다. 이 나란히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펼치다. 껍질을 벗긴 조다. 수수, 보리, 옥수. 이거는 다 그 잡곡이나 곡식의 일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앞부분에 보시면 이 쌀미자의 본자는 지금 보시면 육획입니다. 육획은 토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한자 오행상 미음은 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자음 오행은 검정색으로 그렸습니다. 여기 원 타로를 보시면 파자를 보시면 여기에는 한자 획수 오행 그 다음에 이거는 한글 자음 오행으로 검정색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자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살펴보겠는데요. 사자성어는 뭐냐면 두미관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미관유는 뭐냐면 말두에 쌀미에 벼슬관 놀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얼마 안 되는 급료를 받기 위하여 관리가 되어 열심히 고향을 떠나서 열심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쌀미자는 나의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미관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쌀하고 돈하고는 같은 종류로 취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쌀미자가 애정으로 해석이 될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쌀미자가 뭐 이렇게 이 땅, 뭐 조상 이거하고 연결돼서 우리한테 곡식을 주고 유익함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윗사람을 통해 짝을 만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농부가 씨 뿌려서 걷어서 나는 거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곡식들이. 그래서 지고주신하고 순수하고 조상적인 함축되어 있는 그런 순진한 사랑이다. 꼭 이게 뭐 불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고지식한 그 다음에 정확한 사랑이다. 명확한 사랑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쌀미자가 금전으로 쓰일 때는 계약 달성, 그 다음에 영업 증대, 통장에 돈이 쌓인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쌀미자는 재물하고 연관지어질 때 굉장히 좋게 해석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쌀미자는 건강운으로 볼 때는 관절염, 우리가 이제 막 농사를 질 때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연 발생, 회복되는 건강이기도 하지만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사병, 열사병, 뭐 더위병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쌀미자가 그 직업적인 모습으로 할 때는 이게 쌀이 농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과 연관된 직종, 그래서 유기농, 농작물 관련업, 그다음에 트럭 대기사, 트랙터도 그 밭을 갈 때 쓰잖아요. 그다음에 요양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쌀미자가 그 다른 카드와 결합했을 때 쌀미와 쌀미가 결합이 되면 멀리 퍼지는 거죠. 멀리 퍼진다. 불시에 떠난다. 그러면 이 쌀미자가 들어간 글자는 인터넷, 뭐 사람한테 널리 알려진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쌀미자가 그릇기와 만나요. 그릇기가 만나면 쌀과 그릇이 만난 거잖아요. 식당, 반찬집, 한식집, 뭐 성공, 승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안녕하세요. 소통 전문 마음치유 도해 김기성 강사입니다. 자, 그동안 혹시 무슨 미인대회하고 이번에 뭐 미스 트롯 할 때도 보면 진선미 뭐 이렇게 뽑았잖아요. 미가 뭐 이 미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를 뽐내고 그 일종의 마을의 추장들을 보면 머리에 깃털을 막 써요. 여기에 보면 왕의, 그러니까 이게 추장인데 추장이 머리에 양의 그 뿔을 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권위가 있다, 아름답다, 내가 최고다 이걸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는 이 부분이 그 양의 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의 뿔을 쓰고 있어서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그 각골문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미자는 큰 대와 양장의 결합인데 한자 오행으로는 구획이에요. 구획이라서 구획은 검정색.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미니까 미음이기 때문에 검정색. 둘 다 이제 검정색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카드에서는 검정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자는 의미적인 의미로 보면 제가 그 에너지적인 함축으로 비전이 있다, 뭐 아름답다, 비전의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이 미자는 보기에 이 보면 보기에 좋은 큰 양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름답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자는 큰 대자와 양양자가 합한 모습인데 살찌고 큰 양이라는 뜻이고 양은 상서롭고 그다음 훌륭한 것을 상징하기에 미자는 양의 머리를 장식으로 한 사람을 그린 것으로 아름답다,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자의 키워드적인 의미를 보면 좋다, 그다음에 아름답다, 길이다, 뭐 마무리하다, 제사 지낸다 뭐 이런 의미고요. 순수하다, 위더른을 공경하다, 맛이 좋다, 너랑 나랑 좋다 뭐 이런 의미가 미자와 연관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자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살펴보시면 팔방미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덟팔, 모방, 아름다울 미, 사람인의 결합입니다. 이걸 뜻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 방면,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게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방면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비유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게 처세를 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도 유능하고 저쪽에서 유능하고 어디 가나 일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팔방미인이라고 사자성어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 미자가 애정운으로 쓰였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좋게 해석이 될까요? 나쁘게 해석이 될까요? 미인을 만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 그 미인을 만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다. 그 다음에 매력적이다, 지적이다, 보호 본능이 간다. 아름다우니까.
자, 그 다음에 결혼은 대길이고 부부는 화합이다. 이렇게 이 미자가 상징하는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미자가 상징하는 금전운을 살펴보신다면 재물이 풍부하다. 그 다음에 이 미가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명품을 선물 받는다. 이것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뭐 이것도 미자와 연관된 재물 쪽으로 운이 가고 있다. 재물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자가 건강운으로 해석을 할 때는 갑상선, 왜 여자들 갑상선 질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라병, 여성 질환,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 미자가 일과 연결이 되면 간호사, 의류업, 그리고 또 명품 관련업, 혹시라도 또 식당을 하게 되면 이 미와 연관이 되면서 하기 때문에 뭐 레스토랑도 고급 레스토랑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업, 화장품도 그러면 뭐 중저가일까요? 아니면 고가일까요? 고가의 화장품, 모델, 그 다음에 영양사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자와 다른 그 글자의 조합에서 본다 그러면 미자 옆에 이거는 뜻의자거든요. 뜻의. 그러면 미자 옆에 뜻의가 있으면 아름답고 안정된 사랑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자 옆에 이거 뭐예요? 재빠를 민이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오늘 다음 장에서 배울 건데 이 재빠를 민이 들어가게 되면 대야망, 그 다음에 황홀한 사랑 뭐 이렇게도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민자는 엄마 매양 몇자거든요. 엄마의 지금 보면 엄마의 손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또 계집 여자 그 어미모를 얘기하는데 어미모를 이거 뭐예요? 이 손으로 딱 재빠르게 낚아채는 거예요. 여자를 손으로 낚아채는 모습인 거예요. 재빠르게. 그러니까 여자는 뭐 가만히 있고 남자들이 낚아채거나 여자가 있으면 망하거나 뭐 이렇게 계집 여자는 거의 이 갑골문에서는 별로 이렇게 부정적인 기운이 많은 거예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매양매와 칠복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재빠를 민자는 여자를 재빠르게 낚아채는 거예요. 이 민자가 생겨난 배경은 예전에 중국의 예전 고전에서는요, 남자들이 장가를 못 갔대요. 못 가는, 그러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장가를 못 가는 사람이 많아서 처녀가 나타나거나 처녀가 있으면 재빠르게 낚아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모습인 거예요. 여자를 낚아채는 모습.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또 이게 문자가 그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문자였기 때문에 계집녀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지금 현재적인 역사성의 모습을 본다 그럴 때는 감히 이런 글자가 나올 수는 없겠죠. 여자가 우대받고 여자가 활력 있게 사는 세대이잖아요. 지금 보면 강하게 집중하는 에너지다. 저는 에너지를 이렇게 재빠를 민자에 잡아봤고요. 자, 손으로 머리를 빨리 매만지는 모양으로 민첩하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민자는 머리에 비녀를 꽂은 여자를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오는 민자를 보면 매양매와 또자가 결합한 형태였다. 이것은 여자를 낚아채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민자는 본래 고대에 행해졌던 약탈혼. 약탈혼이 뭔지 아세요? 그냥 여자를 데려다가 그냥 혼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약탈을 해서. 약탈혼을 표현한 것으로 여자를 신속하게 납치한다는 의미에서 민첩하다, 재빠르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민자의 키워드의 의미를 살펴보시면 재빠르다, 민첩하다, 총명하다, 뭐 영리하다, 힘쓰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공손하다, 성실하다, 행동이 민첩하다, 끈기가 있다. 그렇지만 이 민자가 생겨난 배경에는 여자를 재빠르게 낚아니까 이 카드에서 보면 우리가 재빠름, 민첩함 이런 것을 일단 키워드상으로 읽지만 속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게 재빠르게 낚아채는 거기 때문에 좀 약삭 빠르고 뭐 이런 의미로
빨리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민자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살펴보시면 정민강강이라는 강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정미할정, 재빠를 민, 굳셀강, 줄기간이 합하여져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이거는 뜻이 이치사리에 밝고 판단에 민첩하며 역량과 재능이 뛰어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정민강강이란 이 사자성어는 굉장히 사람이 수재나 뭐 이런 사람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아주 뛰어난 사람이거나. 그래서 이 재빠를 민자는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모습에서 본다 그러면 사자성어에서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게 해석이 되지만 원래 생겨난 배경은 약탈을 하기 위해서 여자를 낚아채는 모습으로 처음에는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민자가 애정운과 결합해서 본다 그러면 첫눈에 반하는 사랑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딱 사랑을 재빠르게 팍 민첩하게 낚아챘기 때문에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부터 그게 완성된 사랑이 있겠어요? 사랑의 미완성이다. 또 한 번에 뭐 이렇게 사실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하니까 무책임하다. 뭐 이렇게도 보고요. 긴 호기심. 그 다음에 이 민자가 금전운과 연결돼서 해석을 할 때는 혼돈의 상황이다. 현실을 도피한다. 왜 그러냐면 뭔가 재빠르게 막 돈이 변화가 되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뭐 이렇게 나쁘게 된다고 치면 뭔가 재빠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막 부도가 터지고 연일 부도가 터지고 막 이렇게 되면 현실을 도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긴급히 돈이 필요할 때도 이 민자가 쓰여지고요. 그래서 이 민자가 나오면 재빠르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양과 나의 정서에 맞게 나의 수양을 잘해야지 천천히 가야지 주변에 협조자가 많이 생긴다. 이런 것을 좀 이제 격언이 아니라 이런 것을 그 사람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민자가 그 건강운으로 해석이 되면 병적인 충동,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사고, 재빠르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민자가 직업적인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임시직. 갑자기 뭐 직업이 정해진 거니까 임시직이에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 탐험가, 여행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자가 타 카드와의 결합해서 보면 민자 재빠를 민자 옆에 재빠를 민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재빠르고 재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괴적인 힘이다. 그리고 소나기가 어때요? 급하게 오죠. 그래서 이거는 요 두 자가 합해지면 소나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와 고날 곤자가 합해지면 뭔가 바쁘고 힘들지만 이거는 뭐예요? 쉬어가라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카드 상으로 본다면 이거는 주차장, 뭐 병원, 감옥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뭔가 크게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고날라면 좀 쉬었다가 해라, 한 박자 쉬었다 해라 뭐 이렇게 의미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백자입니다. 백은 맞백자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인 옆에 흰 백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흰 백은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사람인 옆에 이 촛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 옆에 있으면서 이 맞백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맞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사람이 주변에 불을 밝혀주면서 맞이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 카드는 우리가 뭐 넌 갑이야 나는 을이야 우리가 할 때 갑질한다 그러죠. 이 백자가 갑하고 좀 비슷한 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이 밑에 있기 싫어해요. 이 백자가 나온 카드에서 직업적인 특성을 보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책임감의 에너지예요. 맞이들은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의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물의 밝은 사람으로 어느 한 집단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맞이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백자는 사람인자와 흰백자가 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백자는 촛불이 밝게 켜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밝다, 희다 뭐 이런 것을 뜻하는데 이 백자에 인자를 더한 백자는
밝게 빛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밝게 빛나는 사람은 무리에서의 뭐 어떤 사람 보면 후광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무리에서의 대장, 무리에서의 수장을 뜻하는 우두머리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백자의 키워드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갑질, 갑을 했을 때도 첫 번째가 갑이잖아요. 갑질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대장, 아들도 장손, 큰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조상, 그 다음에 유산 상속 할 수 있죠. 완전히 첫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두머리. 근데 이 사람이 자존심이 강할까요? 안 강할까? 자존심이 강하다. 그 다음에 길잡이다. 일가를 이룬 사람이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백자가 나오면 사실은 잘 자기 자신을 숙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도 자존심을 내세우고 막 이렇게 화끈하게 하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삭히는 스타일일 수도 있다. 이 백자가 나오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백자가 사자성어로 표현이 되면 여기 뭐냐면 백락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백락일고의 뜻은 뭐냐면 맞백자와 한일자와 돌아볼고 풍류학이 모여서 네 자가 모여서 사자성어가 백락일고라는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이 백락일고는 큰 명마가 백락을 만나 세상에 알려진다는 뜻으로 남이 나의 재능을 알아주고 나의 재능을 칭찬해주고 잘 대우함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백자가 애정운으로 사용이 될 때는 이 이제 맞백이니까 윗어른의 축복으로 결혼하고 임신하는 운이다. 이렇게 백자가 나오면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백자는 사실은 그 백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뜻을 맞춰라. 뭐 옛날에 가부장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보호자 역할을 하지만 되게 권위적인 보호자이기 때문에 이 백이라는 글자를 가진 남자를 만나면 사실은 여자들은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자가 애정으로 나타내면 연상의 남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만약에 연하의 남자인데도 이 백자는 연상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백자가 금전으로 사용이 될 때는 강한 의지와 있죠. 백자는 강한 의지와 목표 달성력이 있고 윗사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윗사람의 도움이 있죠. 백자니까 우리의 장손을 주변에서 안 도와주겠어요? 그 윗사람의 도움이 있다. 이게 백자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파는 것은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백자가 건강운으로 보았을 때는 신근경색, 왜 우리가 너무 모든 걸 앞서서 나서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심장병에 꼭 걸리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신근경색 조심해야 돼요. 특히 40, 50대 중년에 사업을 하는 남자들은 거의 심근경색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걸 알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협심증, 지방간. 이거는 40, 50대 남자들이 잘 걸릴 수 있는 병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자가 직업적으로 해석이 될 때는 선생님, 정치가, 뭐 떠드는 강연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고위 간부, 또 부동산업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자와 다른 타자와의 조합에서 보면 백자와 셀 개자가 만났어요. 이 마지가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스승이고 내가 강의를 하고 사람들한테 말을 떠드는 거니까 설교도 하고 강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백자 옆에 고날 곤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맞백자지만 고날 고자가 옆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은둔해지고 숨기고 뭐 하는 일이 지연이 되고 뭐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이런 장면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콤한 8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